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삼성전자 정말 미친 흐름 나오고 있죠. 무려 오늘 장중에 13%까지도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정말 대단한 이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아침부터 저한테 문자 문의가 아주 빗발쳤습니다. 아니, 코치님, 분명히 조정을 외치셨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이 폭발적인 반등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중에 뿜어져 나오는 이 강한 수급을 보면서 저 역시 세력들이 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탈출할 이 기회를 이렇게나 크게 한 번 더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역시 여러분들에게 추격 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신 있게 말씀드렸죠. 자, 저는 이제 인정할 건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간데 자, 이번 조정 사이클의 이 초입 타이밍을 조금 성급하게 본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이 알짜배기 반등 파동은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다 챙겨드렸지만 이번에 터진 이 12%짜리 이 급반등 타이밍만큼은 제가 한 템포 놓친 거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가 여러분 직전 고점을 이제 위로 뚫고 넘어섰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그러니까 고점 라인에서 정확하게 이 조정이라는 건 발생한 게 맞고 주가가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대세 상승 전환 국면이 아니라 결국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는 우하향 박스를 그린 이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선을 그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뭐 이런 반등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 제가 과거 이렇게 9만 원에서 이야기했던 매수 그리고 그 다음 눌림목인 그러니까 17만 원에서 이야기했던 이 매수 파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파동. 자, 이때의 눌림목과 이때의 눌림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주가가 하락을 온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대세 추세가 시작이 되는 그 진짜 이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점.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아무리 강한 급반등이 나오면서 뭐 박스권을 그릴지언정 단번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추세의 연장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자,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 그건 비파동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파동인지 알았더니 지금 이게 비파동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함께 당분간 뭐 박스에 갇혀서 좀 지루한 이 횡보를 보일 건데 그때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뭐 섹터나 종목들로 자금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이 유동성 순환매 시장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앞전 저점에서 저랑 같이 잘 사가지고 오늘 이제 급등에 달콤하게 잘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소중한 수익 챙기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저처럼 이번 장중 반등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애매한 꼭대기 고점에서 그러니까 흥분해서 들이댈 게 아니라 여전히 차분히 관망을 지금 유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분명 오늘 장중에 지금 또 양봉 뻗어 나오니까 또 뒤늦게 내동매매로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이런 과열된 그뜸 자리에서는 뭐 매도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도 고점을 뚫고 날아간다면서 무지성 홀딩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오늘도 설명을 해드릴 건 급등 이후 세력들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을 어떻게 떠넘기고 횡보에 대한 메커니즘 있죠. 조정 횡보.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릴 거고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바라보는 그 큰 뷰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이제 오늘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9만 원에서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17만 원에서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자, 그런데 돌연 37만 원이 찍혔을 때부터는 이제 방향성을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엑시트,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외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조정이다. 자, 주식시장에서 조정이라는 거는 뭐 주가를 거칠게 밀어버리는 가격 조정도 있지만 그죠? 역으로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피를 말리는 그러니까 시간 조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구간은 역대급 유동성이 얽히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지금 시간 조정이 한꺼번에 겹쳐서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린 거는 뭐 일봉과 분봉,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월봉상의 지금 이 지독한 이격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엔비디아 차트와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딱 요 구간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엔비디아 월봉인데 여러분들, 엔비디아도 3달러에서 150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폭등을 하면서 정말 몇백원 넘는 대시세를 냈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과열을 만들고 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격이란 걸 결국은 줄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여러분들. 자, 재밌는 거는 세력들이 박스권을 그릴 때 뭐를 보여줬죠? 심지어 이렇게 고점도 살짝 높여주기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뚫고 가내하면서 개미들을 완벽하게 낚아채는 그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삼성전자의 반등도 그러니까 같은 거다. 메커니즘이 같은 거예요. 제가 말한 그 비파동은 이제 속임수 파동, 하락이 거세지기 직전에 나오는 반동파동인데, 그러니까 이 비파동이 상당히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하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꺾이는 형태도 나오고, 아니면 좀 더 강한 애들은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우리가 하는 이 쌍고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어쩔 때는 고가를 높이는 파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러니까 비파동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역시 개인들을 꼬드기는 설거지 파동이다. 그러니까 착시 효과의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설령 삼성전자가 고점을 살짝 한 차례 높여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페이크성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점이 만들어지면 주가가 아래로 내려 꽂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그러니까 치명적인 폭락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고점을 더 높인 파동이 나오니까 이 1차의 하락 때보다 더 급격한 하락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이 다음 추세가 또 나왔어요. 나오기는. 이 추세가 나올 때 어떤 식의 조정이 나왔습니까? 자, 이격 조정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1년이 나옵니다. 1년. 이게 1년짜리 박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 이제 막 일주일 좀 넘게 조정이 나온 건데 이게 조정이 끝났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가 사라진다, 뭐 앞으로 더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저랑 같이 바닥권 9만 원대 뭐 17만 원일 때 저랑 같이 잘 사서 들고 오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지금 매도 이야기해도 팔겠어요? 안 팝니다. 그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진짜 이야기하는 대상은 이 고점권에서 지금 이런 장대양봉 불기둥 보고 흥분해서 뒤늦게 그 추격 매수를 하려는 그 사람들, 고점권에서 그분들이 이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그걸 지금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자리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 물렸을 때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더 큰 자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추세를 노리려면, 그러니까 지금 들이댈 게 아니라 세력들이 좀 조정을 보내고 이걸 끝마치고 나서 더 좋은 가격이 올 거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는 아직 이격 조정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저는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과열이 왔을 때 이격 조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이제 피가 나도록 이야기했던 것들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대우건설 4만 원이 찍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털고 나오셔야 된다고 엑시트를 말씀드렸어요. 전량 매도를 결정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월봉상에 엄청난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2만 원까지 정말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4만 350원이 그때가 최고 고점이었다고 여러분들.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기술도 볼까요? 자, 우리기술도 제가 3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엑시트, 맥점 분봉이 깨질 때 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그 3만 200원이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반토막 이상이 났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 최근 이 대한강통신까지 환호성을 지내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온전히 떠넘기는, 그러니까 똑같은 쌍고의 그 흐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엑시트, 그러니까 설거지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대한강통신도 이 엄청난 이격 속에서는 조정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지금 십자봉 자체가 나온 게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방향성을 잃어버린 십자봉 캔들이 뜨고 나면 뭐 6월은 잘 버틸 수 있지만 뭐 7월 달 이때도 이렇게 이제 10%는 음봉들 있잖아요.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격 조정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불기둥을 뿜어주니까 흥분해서 고점에서 덜컥 사버린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은 매도를 하시라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오히려 더 좋은 탈출 자리 준다고. 그죠? 저는 여전히 세력들이 이 고점권에서 만들어내는 이 흔들기 파동을 좀 바닥까지 좀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가져가도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 역시도 그러니까 뭐 바닥 라인대에서 단타를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 반등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단타 거래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자리를 보면서 들어갈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단타 조건이 뭐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에 투매가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아침 시가부터 엄청난 이 개파락 날 때 있잖아요. 그렇게 공포를 줄 때는 매수를 할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같이 장중에 이렇게 시가부터 엄청 강하게 뽑아내면서 환희를 주면 그때 매도를 하자는 거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는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메커니즘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단타성 거래뿐이지 그러니까 진짜 추세를 올리려면 지금 좀 기다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삼성전자는 파동론으로도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지금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쌍바닥 5만원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1파의 조정 그죠? 2파의 조정 3파의 조정 현재 4파의 조정과 5파동의 진행형입니다. 5파동 연장 파동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그 5파동이에요. 이게 이제 파동론으로 봤을 때고, 자, 시기로 봤을 때도 보통 상승을 하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면, 보자고요. 딱 11주, 11주 상승을 했네요. 그죠? 자, 이 앞에 파동도 보면은, 자, 보자고요. 이때도 11주 상승이었네. 그죠? 이때도 고점과 저점을 보면은, 이때는 이제 한 10주 정도 상승을 했고, 그죠? 이 앞에 파동도 그러니까 10주 정도 상승했을 거예요. 그 상승에 대한 주기가 보통 10주에서 11주 정도 걸립니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11주에 딱 걸린 상태에서 지금 고점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파동론과 시간론이 맞물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월봉상의 이격까지.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꼭대기 37만 원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 조정이라는 게 지금 딱 보면 모른다니까요. 다 지나고 나서 딱 차트를 열어봐야 할 수 있는 거지 막상 그 파동이 진행이 될 때는 당시에는 이 개인들이 절대로 알아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장 주도주 과열 구간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제가 싹 다 짚어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조정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신 분이 정말 몇 분 없습니다. 세력들의 조정은 원래 그렇게 이제 치밀하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하락을 하면 올리고 하락을 하면 올리고 급반등을 섞어주기 때문에 고점에서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여전히 세력들이 밑바닥에서 좋은 가격, 그러니까 좋은 매수 자리를 지금 다시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나중에 가더라도 일단 지금 이 구간이 타이밍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여러분들 여전히 명확해요. 철저하게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하락 시에서만 단타에 대한 매수를 노려보는 거고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이제 큰 추세를 노릴 거면 현재는 기다림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이제 뒤늦게라도 매수를 좀 노려보고 싶은데 지금 어디서 도대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아직 밤잠 설치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제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 구간에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매수 문자를 동시에 한번 쏴드릴 겁니다. 제가 9만 원에서 매수를 했었던 이유, 17만 원에서 매수를 했었던 이유. 이번에는 저는 이 노란 밴드는 깨질 거라고 보거든요. 파란 밴드까지 밀릴 거라고 지금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깨짐을 볼 겁니다. 이 매집을 노리는 그 자리들, 주포들이 매집을 하는 그 결정적인 자리가 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한 통 보내드릴 건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고 싶은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운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뭐 이런 자리에선 계속 매수 이야기하다가 지금 왜 매도를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레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